서피스 랩탑 스튜디오는 그냥 이 제품 하나로 그냥 이렇게 대체를 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 점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새로운 폼팩터에 대한 도전과 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지? 기분이 묘하네요. 이게 맞나? 이게 이렇게 난 이거 아무리 봐도 적응이 안 된다. 그리고 참 경이롭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일반적인 노트북 꼭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쓸 필요가 있냐고. 안녕하세요, 시나스입니다. 얼마 전에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가 국내에도 정발이 되었는데요. 전자기기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거 못 참죠. 여의도 더 현대백화점에서 실물을 볼 수 있다는 소식에 바로 호다닥 달려가서 구경한 거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댓글이 달려서 조금 서글펐는데 바이럴 아니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그냥 전국의 마이크로소프트 플래그십 스토어가 여의도 더 현대에 딱 하나 있어서 집도 가깝겠다 그냥 가서 촬영해 온 건데 억울합니다. 그런데 이 댓글을 보셔서인지 아니면 어떤 일인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먼저 연락을 해주셨어요. 별다른 조건 없이, 그리고 정해진 가이드라인도 없이 자유롭게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 체험해볼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이게 바로 성덕? 영상을 촬영할 의무는 없지만 이런 것도 하나하나가 컨텐츠감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게 감사드리며, 오늘은 윈도우계의 맥북이라고 불리우는, 아니다, 이제 서피스북보다 한 단계 더 위급이니까 이제는 윈도우 노트북들 중에서 가장 감성적이고 이쁘면서 성능까지 좋은, 그리고 특이한 폼팩터 로 출시가 된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 간단한 언박싱과 첫인상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즘 나오는 서피스 라인업들이랑 크게 다른 느낌은 아니에요. 서피스 프로 8이랑 비교해볼까? 서피스 프로 8이랑 비교해봐도 거의 박스 느낌은 비슷비슷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기기 덕후로서 이런 통일감 너무 좋아하거든요. 국내 정발 제품이기 때문에 한글이 쓰여있고 한글 가게인 자판이고, 제가 받은 제품은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 11세대 인텔 코어 i7 프로세서 16기가 램에다가 512GB SSD, 그리고 외장 그래픽으로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50 Ti GPU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색깔은 플래티넘이고요. 기본적으로 상자는 조금 묵직해요. 애초에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가 경량형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그램과 같은 그런 가벼움은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박스를 뜯어보도록 할게요. 짜라랑!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보내주신 체험단 제품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 제품은 아니라는 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역시나 언제나 서피스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기대하고 바라고 있을 그 창문 로고. 창문 감성이 저를 반겨주네요. 이거 생각보다 본체 자체는 그렇게 무겁다는 느낌은 안 드네요. 본체는 조금 이따가 더 살펴보고 일단 구성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은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뭐 보증서랑 간단 사용 설명서 들어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충전기가 들어있을 겁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서피스의 충전기가 한번 이 상자에서 빼면은 다시 넣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도 중고 거래로 서피스 많이 쓰고 많이 방출을 해봤는데 그때마다 이거 넣는 게 정말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이거 반납할 때 굉장히 힘들겠죠? 일단 서피스 특유의 서피스 커넥트 충전기이고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220V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 충전기 출력 자체는 102W짜리 충전기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서피스 특유의 USB 타입-A 포트가 하나 더 달려 있어서 이거 충전하면서 동시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태블릿, 미러리스 이런 것들도 동시에 충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성품은 굉장히 단조로워요. 요즘 뭐 별다른 뭐 젠더나 이런 것들도 안 주고 그냥 딱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기다렸습니다. 우후! 야, 이거 열어볼까? 야, 이쁘다. 이쁘네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노트북 같죠? 이거 그렇게 쉬운 녀석 아니거든요. 요거를 또각하면은 야, 이거 고장난 게 아니야, 이렇게 쭉 붙을 수 있는. 이 자체로 컨텐츠를 소비하기도 좋고 완전히 뉘어서 태블릿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 야, 이거 독보적입니다 진짜. 근데 들어보니까 묵직해요. 절대 가볍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도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에 관심이 있거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초경량 노트북들과 같은 가벼움을 기대하고 있진 않으실 거예요. 성능부터가 꽤 큰 차이가 나니까. 이 제품은 인텔 i5 12300H와 i7 11370H를 탑재한 모델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노트북은 CPU 맨 뒤에 H가 붙으면 노트북용 저전력 CPU가 아니라 나름 고성능 스펙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2022년 현재 인텔 12세대 CPU를 탑재한 제품들이 점점
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 제품이 지금 한국에 막 정발되었을 뿐이지 미국 본토의 출시 시기를 생각한다면 11세대도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품은 인텔 i7 11370H를 탑재한 제품으로 발열만 제외한다면 상당히 높은 성능을 내주는 모델이거든요. 그래픽은 RTX 3050 Ti 외장 그래픽이 탑재되어 있고 저같이 영상 편집이나 사진 보정, 그래픽 디자인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출시된 제품이기 때문에 휴대성은 최대한 챙기면서도 성능도 같이 잡은 스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메모리는 이 제품의 경우 3733MHz LPDDR4X 16GB 램과 512GB SSD를 탑재했습니다. 좀 더 상위 스펙으로는 램이 32GB까지 올라가고 SSD도 1TB랑 2TB까지 선택지가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서피스에 있어서 한국은 그리 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전 라인업이 모두 수입되진 않은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스토어 보니까 램 32GB, SSD 1TB 제품까지는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스토어에서 구매한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는 i5 램 16GB, SSD 256GB, 지금 이 제품처럼 i7 램 16GB, 512GB, 그리고 마지막으로 i7 램 32GB, SSD 1TB 모델 이렇게 세 가지로 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기 우측에는 서피스 특유의 서피스 커넥터 단자랑 3.5파이 이어폰 단자 이렇게 두 개 딱 달려 있습니다. 나머지는 깔끔하죠? 좌측에도 별다른 단자 없이 USB Type-C 두 개만 달려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USB Type-C 두 개가 서피스 프로 8도 그렇고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도 그렇고 이번 세대 서피스들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점이 바로 썬더볼트 4의 탑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두가 그렇게 바래왔지만 보안상의 이슈로 그동안 넣어주지 않던 썬더볼트를 드디어 기기 좌측에 이렇게 탑재가 되었습니다. 요거 말고는 지금 따로 특별한 단자는 더 보이지 않고 마이크로 SD 카드 같은 거를 넣을 수 있는 슬롯도 안 보이네요. 기기를 열어보면 이쁩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매했던 서피스 랩탑 4의 경우 제가 개인적으로 서피스의 플래티넘 색상을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이 키보드 부분이 메탈 재질이 아니라 알칸타라 재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통일성이 조금 없어서 아쉽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랩탑 4는 아니지만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에서는 상판, 하판과 통일감 있게 키보드 내부에도 유니바디 재질로 출시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반갑네요. 우선 가장 먼저 보이는 키보드 타건감 볼까요? 키감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원래도 서피스 프로의 타이 커버 타건감은 굉장히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이 랩탑 스튜디오의 타건감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펜타그래프 방식을 채택한 키보드 중에서는 꽤 굉장히 기분 좋은 느낌의 타건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랙패드는 이 정도로 되어 있고 요거 맥북 방식이네요? 전원이 꺼져 있을 때는 아무것도 눌리는 느낌이 안 들다가 이게 아마 전원을 키면은 햅틱 방식으로 누르는 느낌이 사용자에게 전달이 될 거예요. 지금은 눌러도 아무 느낌도 나지 않습니다. 일단 초기 설정을 해본 다음에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 창문 감성 너무 좋아. 너무 예뻐. 이거 봐요. 전원 켜지니까 누르는 소리가 나네요. 이거 굉장히 구현을 잘 해놨는데? 역시나 서피스 제품군들의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얼굴 인식을 사용해서 더 빠르고 안전하게 로그인하는 윈도우 헬로우까지 제대로 기능을 하네요. 설정합니다. A few moments later. 와, 지금 이거 윈도우 11의 화면이랑 같이 겹쳐지니까 진짜 이쁘네. 잘 만든 것 같다.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노트북이 아니라 뾰로롱. 이거 다 설명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근데 이미 저는 수백만 번 유튜브 영상들을 봤기 때문에 설명들을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게 뿅 해서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즐기는데 훨씬 더 몰입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뭔가 생산을 해야 될 게 필요하다 이러면 바로 이렇게 해서 그냥 태블릿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최고다. 그리고 이게 역시 서피스의 화질은 최고라고 느껴지는 게 디스플레이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하면서 얘기 드리는 게 훨씬 더 편하겠다.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의 디스플레이는 14.4인치에 2400×1600 픽셀 센스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픽셀 센스. 서피스의 픽셀 센스 디스플레이는 언제 봐도 꽤 준수하죠. 언제나 항상 품질 좋은 균일도와 대비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명한 화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윈도우 랩탑들에도 120Hz 주사율이 탑재되기 시작했는데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
스튜디오도 그 변화에 발맞춰서 120Hz 주사율을 탑재했습니다. 이 120Hz 주사율 자체는 윈도우 11이랑 겹쳐져서 더 많이 체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서피스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인 3:2 비율의 디스플레이 비율을 채택해서 16:9 비율의 동일 인치 사이즈에 비해서 문서 작업이나 웹서핑을 할 때 한눈에 담기는 정보의 양도 훨씬 더 많다는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디스플레이 가장자리 엣지 부분들이 모두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윈도우 노트북이지만 이렇게 둥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뭔가 더 태블릿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전면에는 1080p FHD 전면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고 이제는 서피스에서 당연한 이야기가 되었지만 꽤 고급 스펙인 윈도우 헬로우 인식 안면 카메라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서피스들을 사용했던 제 경험상으로는 윈도우 헬로우는 상당히 인식률이 좋아요. 그냥 전원 온 하고서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안면 인식해주고 잠금을 풀어줍니다. 3D 입체 분석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 카메라를 인식을 해서 제 얼굴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 인식이 풀리는 그런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게는 확실히 가볍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애초에 13인치대 이하의 울트라북이 아니기도 한데 또 그렇다고 엄청 무겁다라는 느낌도 아닙니다. i5 모델의 경우 1.74kg이고 지금 이 제품처럼 i7의 외장 그래픽을 탑재한 모델은 1.82kg입니다. 최근에는 워크스테이션급 고성능이면서도 휴대성을 챙긴 제품들이 2kg 마지노선을 지키는 추세인데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준수한 느낌입니다. 그렇게 무겁지는 않아요. 그리고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의 아이덴티티이자 제가 보면서 흥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 바로 이 힌지입니다. 이게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러면 자동으로 화면이 회전돼요. 얘를 이런 식으로 해서 펜 필기할 때도 편하고 아니면 이거 자체를 쫙 덮어서 그냥 진짜 태블릿처럼 쓸 수도 있는 거.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지? 이거야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서피스 프로 라인업이 출시되면서 한번 투인원 노트북의 혁신을 이뤄냈죠, 서피스가. 그리고 조금 비싼 가격 때문에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진 못했지만 서피스 스튜디오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서피스의 혁신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라고 생각을 해요. 이 힌지는 제가 여의도에서도 개인적으로 만져봤지만 기분이 묘하네요. 이게 맞나? 이게 이렇게 난 이거 아무리 봐도 적응이 안 된다. 그리고 참 경이롭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이게 지금 이 세상 제품이 맞나 싶기도 하고 볼 때마다 경이롭습니다. 이런 형태의 제품이 나오는 게 맞나라고 하는 거는 욕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오묘하고 신기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일반적인 노트북 꼭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쓸 필요가 있냐고. 그런데 이 제품의 타겟 컨슈머는 일반적인 분들이 아니라 이걸로 컨텐츠를 만들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크리에이터 분들이란 말이에요. 보통 그래픽 펜 작업하시는 분들 외부에서 작업을 할 때 노트북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펜 타블렛 하나 있고 그거를 컴퓨터랑 연결을 하고 이 타블렛 전원을 연결하기 위해서 또 외부 연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펜 작업 하나 하기 위해서 굉장히 주렁주렁 많은 라인들이 필요한데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는 그냥 이 제품 하나로 그냥 이렇게 대체를 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 점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새로운 폼팩터에 대한 도전과 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기기 덕후 입장에서 그냥 새로운 폼팩터가 나오면 다 그냥 만져보고 싶잖아요. 사실 그동안 서피스 프로 제품군들의 경우 이번에 13인치로 커지긴 했지만 그동안 12.3인치였기 때문에 뭔가 프로급 작업을 하기에는 디스플레이 크기가 조금 아쉽다라는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제서야 펜 작업할 수 있을 정도로 각도도 잘 나오면서 화면도 시원시원한 기기가 나온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서피스 북 제품군들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뭔가 태블릿처럼 활용을 하려면은 한번 이렇게 누르고서는 떼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프로세스 없이 그냥 컴퓨터처럼 쓰다가 바로 태블릿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 간편함?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힌지는 정확한 명칭으로는 다이나믹 우분 힌지라는데 우분 패브릭에서 따온 것 같죠? 이 속 안에 힌지를 감싸고 있는 이 재질이 노트북 본체의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소재가 아니라 직물 소재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내구성 걱정을 하시긴 하던데 저도 이거 괜찮나 싶기도 했었는데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가 공개된 지 대략 반년 정도가 지났고 지금까지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은 것을 보면은 생각보다 이 자체의 내구성은 괜찮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딱 봤을 때도 이게 너덜너덜거리는 스타일은 아니고 디스플레이 상판에 딱 붙어있기 때문에 뭔가 해지거나 그럴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펼쳐져서
이거 자체가 땅바닥에 닿으면은 조금 내구성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얘 자체가 외부와 닿을 일이 거의 없거든요. 보통은 그냥 이렇게 쓰겠지? 아니면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이 우분 패브릭이 외부로 돌출될 상황이 적기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 내구성 걱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서피스 랩탑의 특이한 점, 보통 노트북들의 생김새가 네모 반듯하고 CPU는 이쪽에 달려있고 열 배출을 위해서 흡기는 하판에서, 배기는 키보드 상단에서 해오는 것이 거의 국룰처럼 이어져 왔는데,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CPU가 팜레스트 부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밑을 보시면 이 사이드 부분에 흡배기구가 있고 여기로 열기가 배출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일반적이지는 않은 2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처음에 공개되었을 때 투턱 디자인 별로다, 이게 뭐냐라고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는 이 서피스 슬림 펜을 쫙 붙여가지고 자동 충전도 가능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저희가 실제로 노트북을 사용할 때 이러고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은 이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러면 제 시야 각에서 잘 안 보입니다. 뭐 굳이 이렇게 보면은 볼 수 있는데 생각보다 신경이 안 쓰여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피스 슬림 펜이 외부에 수납이 가능하고 자동 충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얘도 사용이 되는데, 예전 서피스 프로 3, 서피스 프로 4 엔트리그 펜 초창기 기억을 떠올려보면 정말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좋아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꽤 만족스러운데요? 그리고 얘가 생산성을 위한 랩탑인 만큼 스피커도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음질 굉장히 좋은데? 굉장히 좋네요? 이번에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에 서피스 노트북 사상 최고의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다고 공식 홈페이지에 써여 있긴 했는데, 근데 그냥 마케팅적인 용어겠거니 했거든요. 근데 이게 빈말이 아니네. 진짜 좋네요. 전작들 대비 훨씬 개선된 쿼드 옴니소닉 스피커가 전문가급 오디오를 제공한다는 말이 빈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확실히 4개의 스테레오 스피커랑 내장용 우퍼가 내뿜는 선명한 사운드,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돌비 아트모스도 지원되는 점은 플러스적인 요소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서피스의 새로운 플래그십 라인업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박싱과 첫인상 리뷰를 진행해봤습니다. 좋은데요? 마음에 들어요. 역시 하드웨어 명가 마이크로소프트답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든 폼팩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완성도 높게 실물로 뽑아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도 조금 더 써보고 한 달 실사용 컨텐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 다음 컨텐츠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나스와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